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앞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아주 핫한 이 새정치연합이 가지고 있는 이 재원 중에서 나름 가장 좀 핫한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그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젊은 김광진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은요, 그 합법적인 거예요.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은 합법적이고, 이 후원 제도라는 게 왜 생겼냐 하면, 사실 옛날에는 국회의원에 후원 제도가 없어서 합법적 후원이 없고 다 불법적이고 검은 돈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국회의원 후원 제도를 만든 거예요. 누가? 김근태 의원이. 김근태 의원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면 그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까지 받고, 그 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 영수증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영수증 처리한 돈에 대해서 세금 혜택까지 주는 그런 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거 공영제도, 선거 공영제도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돈이 없는 정치인이 선거를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선거 비용을 온전히 혼자 부담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돈이 없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15%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반액, 그 다음에 15% 이상이면 전액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몇 프로더라? 정확한 비율을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몇 프로 이상을 받으면 전액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그거 10%면 반액, 15%면 전액, 그런 것 같다. 15%면 전액, 10%면 반액,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젊고 돈 없는 정치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원제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제도야.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깨끗하게 정치를 해야지, 검은 돈을 안 받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검은 돈을 국회의원에게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요구해? 그 2~3배의 사익을 요구해. 자기가 국민들을 핏바라먹는 거를 눈 감아주길 바라면서 검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검은 뇌물을 받는 거에 우리가 모두 분노해야 되고 크게 처벌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검은 돈을 받으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검은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금을 내주는 그런 문화를 정립해야 돼. 그래서 성완종한테 돈 받은 인간들을 몽땅 구속시켜야 되는 거야. 허태열이, 김기춘이, 홍문종이, 전부 다 구속해야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의 검은 돈,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검은 돈은 그게 결국 그들에게 돈을 준 놈들이 어떻게 한다? 사익을 취한다는 거야. 국민의 피를 빨아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킨다는 의미로도 국회의원 뇌물은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비자금을 받았던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이 못 되게 해야 돼. 국회의원 비자금을 받고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치적인 비자금을 받았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못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이 자기 돈 지키는 법이야. 그리고 깨끗한 의원들에게는, 나도 처음 알았어요. 김광진 의원이 한 번도
1억 5천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었어. 이게 괜찮은 의원들이 원내대표실로 항의받고 세상에 그 일들을 뺏겼다니. 우리가 진짜 그동안 망치 부인이 헛살았네. 잘하는 의원은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부분은 정말 저의 잘못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잘못한 거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할게요. 네, 우리는 이제까지 뭐 국회의원들을 비판할 때 우리가 익숙한 말은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죠? 우리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말 되게 익숙하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라고 욕하는데 익숙하고 그래서 전부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래왔잖아요. 예. 이게 다 언론이 만들어낸 틀이라는 거야.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종걸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가 싸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싸우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그 스스로 당내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는 당으로 보이게 하려는 언론의 공작질이에요. 거기에 부안내동해서 여러분 오늘 솔직히 반성하세요. 오늘 정청래 편들면서 주승용 욕한 사람, 오늘 정청래 편들면서 주승용 욕했던 사람들, 오늘 거는 분명히 정청래가 잘못한 거야. 이건 문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정청래가 문 대표를 지켰다는 둥 그러면서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쌍욕한 사람들, 주승용 의원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예. 주승용 최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대신 우리 문 대표 좀 잘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어디다 대고 공갈치지 마라. 그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야? 예. 문재인 정청래 부적절했다.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 필요하다. 언제 나온 뉴스예요?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게 언제야? 네, 몰랐네. 저렇게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낮 12시에? 몰랐네. 문재인 대표가 옳고 그름은 안다니까? 옳고 그름을 알고, 예, 똑바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래야지. 나는 당연히 문 대표가 저 말이 맞다. 나 지금 문 대표하고 생각이 통한 거야? 문재인 대표가 이제 뭐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구나? 몰랐네? 정상적인 거죠. 예, 문재인 대표가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고, 저렇게 얘기한 게 맞는 거고, 예, 저렇게 풀어야죠. 오늘 자기는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정청래 편들고 그 주승용 막 욕하고 다녔던 사람들 스스로 반성문 올리세요. 내 행동이 오늘 잘못됐던 것 같다. 주승용 최고가 문 대표를 열심히 지켜주기를 바란 거다. 그렇게 사과하고, 주승용이라는 사람, 왜 내가 주승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주승용 빼면 더 골 때린 인간이 그 자리로 와. 주승용을 빼버리면 저쪽 소위 김한길 안철수가 더 괴상한 애를 거기다 들이밀 수 있단 말이야.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과 더불어서 문 대표를 살려낼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주승용도 잘못한 거 맞고요. 물론 맨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위원을 그만둔다고 맨 처음에 발언한 건 잘못한 거예요. 예. 주승용 의원이 재보선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이 뭐 지도부를 사퇴하자라고 얘기한 건 잘못한 게 맞아.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걸 이미 봉합한 거 아니야. 문 대표가 말리고 의원들이 원내총회에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미 합의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공갈치지 마라라고 얘기한 건, 그거는 정청래가, 난 오늘 문제는 주승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청래의 문제야.
주승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정청래 편 들면서 주승용한테 욕한 사람들은요 블랙이야. 다 블랙이야. 이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 누가 만든 말이야?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언론이 만든 말이야. 조중동에서 만든 말이야. 친노 패권주의, 이거 조중동에서 만든 말이야. 호남신당, 이것도 조중동이 만든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알죠? 호남신당 천정배가 당선되자마자 YTN에서부터 전부 다 모든 언론이 호남신당 노래 불렀어. 그거 알지? 잠깐만, 이거 끝나는 노래라서. 예. 천정배 당선되자마자 호남신당 얘기로 계속 자막으로 나왔어. 신당 호남신당. 그거 알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천정배가 그랬잖아. 자기는 자기 입으로 호남신당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호남신당 얘기도 조중동이 만든 말이야. 누구도 호남신당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호남 출신의 공천받기 어려운 양아치 정치인들, 걔네들을 꼬드겨서 너네 알받기 해라. 그래서 야권을 분열시켜라라는 공작을 가지고 호남신당론을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종걸 문재인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주승용이 문재인에게 껌껌이 발목 잡고 있다. 그것 또한 잘못이야. 주승용의 행보를 잘 분석해보면 껌껌이 발목 잡지 않았어. 단 주승용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누군가 언론에다가 실실 흘렸어. 새정치연합 안에 나는 간첩이 있다고 봐요. 이 간첩 새끼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피느냐 하면 당내의 이야기를 싹 윤색을 해. 당 안에서 되고 있는 얘기를 싹 윤색을 해갖고 언론에 흘려.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러면서 주승용 의원한테 압박을 가한 거야. 호남 사람들은 지금 이렇다. 호남의 정치적인 입장이 지금 막 총사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주승용은 자기가 호남의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호남의 입장을 발언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진짜 호남의 입장이냐? 호남에서 문 대표한테 그만두라는 게 호남의 입장이냐? 아니었잖아. 호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데 호남 민중의 민심인 것처럼 누군가 이 주승용 의원에게 강요를 했고, 주승용 의원은 호남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렇게 발언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주승용과 문재인이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소설을 써낸 거야. 비노 이종걸, 비노 비주류 이종걸. 이종걸은 비노도 친노도 아니야. 이종걸이 비노다 친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니 비노라는 말은 뭐야? 친노가 아니란 뜻이잖아. 이종걸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분노했던 사람이야. 아니 친노가 아닌 게 비노라며. 그럼 내 이종걸이 비노다. 누가 그래? 그런 표현 자체가 이종걸이 비노 비주류다. 비주류는 맞아. 사실은 비주류도 아니고 독자 노선이야. 언제나 자기 혼자서 그냥 이렇게 혼자 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무슨 비노다라고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인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했냐? 아이고. 왜 비노, 비주류,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야. 새정치연합이 계속 대립되고 분열되는 것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문재인 비판하고, 호남 비판하고, 이러면서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이희호 여사의 발언에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희호 여사가 어저께 하신 말씀, 어젠가? 그젠가? 내가 그저께 방송을 하고 어제 들은 기사야. 어제 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더 이상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국민은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희호 여사를 계속 소위 언론에서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계가 호남신당을 준비한다는 식으로 계속 뿌렸어. 그거 알죠? 이희호 여사가 문 대표를 비판했다는 식으로. 언론 찾아봐. 진짜 이희호 여사가 문 대표를 비판했다는 식으로 서운함을 드러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를 썼어. 그리고 그러면서 호남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펌프질 했던 거야.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천정배한테 세게 한마디 한 거 아니야. 내 남편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 정쟁에 활용하지 마라. 국민은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이호 여사가 이 호남신당론 이젠 완전히 목을 쳐버린 거야. 호남신당론이라는 작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이호 여사의 발언이 굉장히 나는 의미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가서 했던 발언, 모든 야당의 기득권을, 이 새정치연합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야권 통합으로 총선 대선 승리하겠다. 우리 네티즌들의, 우리 시청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표현한 거야. 그럼 우리 시청자들이 너도 나도 거기다 그 얘기를 광주에 와서 왜 했겠어. 광주에서 잘못했다. 그 광주 시장 관리 잘못한 거 또 인정하고, 광주에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빌면서 새로운 비전을 얘기했을 때 광주 분들이, 실제로요 여러분,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광주에서 문재인 대표가 왔을 때 프랭카드 걸고 환영한 사람들도 많았어. 그건 조중동에서 얘기 안 했잖아. KBS MBC에서 얘기 안 했죠. 문재인 대표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문재인 환영 프랭카드 들고 환영식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그 천정배 파는 몇 명이 나와가지고 프랭카드 든 것만 보여준 거야. 광주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것처럼 언론에 이게 이간질이야. 거기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 언론에 녹아 들어가서, 예, 이거 지금 생방송이야. 언론의 농간에 놀아나면서 서로 야당끼리 누구 난데 그러면서 아까도 여러분 보셨어요? 아까도 보시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욕하잖아. 이종걸, 주승용, 정청래 다 욕하잖아.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그 정청래 편을 들면서 주승용을 까는 사람들 신상 털어봐야 돼. 정청래가 잘했다 그러면서 주승용을 막 까댄 사람들 뒷조사 해봐야 돼. 왜? 이게 지금 겨우 호남신당론이 어저께 이호 여사의 발언으로 정리된 거야. 그런데 주승용과 정청래의 발언을 확대시키는 목적이 뭐겠어? 다시 펌프질하는 거야. 호남대 그 문 대표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시 펌프질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정청래가 잘한 거다. 그러면서 주승용 욕한 사람들, 내가 오늘 스스로 반성문 쓰라는 게 자기가 벌레가 아니면 반성하라고. 지금 자기도 모르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정청래 편들면서 주승용을 욕한 거는 결국 쟤네들의 공작. 아니 왜 조중동이 정청래 주승용을 검색어로 올리겠어. 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메인 기사로, 포털 메인으로 주승용, 정청래를 올리겠어. 그 목적이 여러분들처럼 주승용이 문재인을 비판했으니까 주승용을 까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호남과 문재인을 이간질하려고 그런 거라고. 호남과 문재인을 이간질하려고 그런 건데 거기 등친같이 놀아나가지고 같이 그 주승용 욕하고 자빠진 인간들 그 누구야? 반성할 거지. 자, 망치 보면 알아들었지? 예? 정청래는 자기 검색어 1위라고 좋아해. 그게 정청래의 문제야. 정청래는 인기 있는 발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결정적일 때 잘못을 한다니까? 내가 정청래 띄우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청래는 오로지 인기 영합이야. 막 여러분 문 대표가 되자마자 정청래가 문 대표가 박정희 묘역 참배 갔다고 쌍욕한 거 알지? 정청래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묘역 참배 갔다고 거기 쌍욕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마나 또 조중동이 써먹었어. 그럼 정청래가 그 말 왜 했냐? 그때 박정희 묘역에 참배 갔다고 자기 팔로워들이 욕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런 말을 한 거야. 그게 지가 할 말이냐고. 그러니까 정청래는 꽤 잘해. 평상시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잘하다가 큰일에서 박살을 내. 그래서 내가 정청래 같은 사람한테 큰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정청래는 자잘한 일은 잘하는데 자잘한 소통이나 자잘한 인기 있는 발언은 잘하는데 결정적일 때 그
맹한 짓을 해. 이게 뭐냐? 철학의 부재야. 나는 정청래를 내가 2004년부터 봤는데 철학의 부재야. 인기만 생각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인기만 생각해.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정청래 최고가 주승용한테 공갈치지 마라. 공갈이란 단어가 나오면 되겠어? 가뜩이나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과 더불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가 하나로 가자. 간신히 봉합하고 가고 있는데 그 주승용이 나이도 많은 선배인데 거기다 공갈치지 마라. 이게 진짜 나는요. 그 정청래 의원이 주승용 의원에게 진심으로 크게 사과해야 된다고 봐.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점 정리했고요. 전 속이 시원했어요. 정청래가 주승용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속이 시원했어요. 아, 속이 시원한 거 지금 반성해요? 예. 아, 속이 시원했는데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 나는 속이 시원했다는 얘기로 끝났으면 방송 접으려고 그랬어. 내가 그냥 그 정청래가 한 말이 속이 시원했다 그걸로 여러분이 끝났으면 방송 접을 뻔했어. 방송해서 뭐하나 그러면서 지금은 그 최대한 야권이 일단 새정연부터 하나가 돼야 돼. 새정연이 문재인이 부족할지라도 하나가 돼야 돼. 자, 여러분, 저는요 삼국지에서요 그 많은 사람들은 유비를 주인공으로 삼고 이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정말 그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애쓰잖아요. 내가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제일 화난 게 유비야. 등신새끼. 유비를 보면서 든 느낌이 진짜 등신새끼라는 거였어. 능력은 없으면서 욕심은 많고 그래서 결국 관우도 장비도 그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볼 땐 등신 같은 유비도 관우, 장비 같은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어. 제갈공명은 알았어. 유비로는 천하통일 못한다. 그래서 3번이나 거절했어. 그런데 유비가 와서 고개를 숙이니까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제갈공명이 도와준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조조가요. 만약에 조조가 관운장과 제갈공명을 먼저 얻었다면 더 빨리 통일이 됐겠지. 물론 이 조조에게도 인복이 없는 게 문제였지만 좌우지간 지략은 능력은 더 뛰어났어 조조가. 그런데 유비는 인덕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던 거야.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각각의 장점을 파악해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판을 벌이는 거야. 그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로 이기는 방법을 짜야 되는 거지. 별로 완벽하지 않은 문재인을 완벽하다고 우기는 것도 등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갖고 문재인 가르쳐 이런 건 더 상등신. 지금은 문재인이라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의 네임밸류가 브랜드가 필요한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은 야권이 통합해 가는데 문재인의 브랜드가 필요한 거야. 브랜드. 뭔 말인지 알아?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값이 필요한 거지 문재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문재인은 브랜드로 필요하고 이 기능은 우리가 발굴해서 쓰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문재인과 이종걸이 반대될 것 같으니까 어젯밤에 존나리 이종걸 깐인간들 반성해. 이게 인터넷에서 글 쓰면서 그 언론에서 여러분에게 노린 게 그거라고.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화나게 해서 이종걸 까대기. 그러면 이종걸이 누구 앞에 여당을 만날 때 얼마나 자신감을 잃겠어. 위축된 상태에서 만난다고. 그걸 노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쟤네들의 이 이간질 농간을 똑바로 봐야 돼.
자, 뭐요? 지금 야당 안에서 계속 뭐 비노, 여러분 생각해봐요. 4.28 재보선 끝나자마자 김한길을 딱 출연시켜가지고,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 이런 발언 시켰어. 목적이 뭐겠어? 문재인 지지자들하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새정연 안에서 싸우게 하려는 거야. 이간질이야. 이미 김한길은 나는 아직 살아있는지도 몰랐어. 죽은 줄 알았어. 근데 그걸 왜 드러내겠어. 그리고 왜 이 주승용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기사 쓰고 이종걸이 비노비줄이라는 걸 왜 강조하겠어. 그래서 새정연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와 새정연 당원들을 분열시키려는 거야.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응? 뭔 말인지 알아요? 내년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정리하라 그래. 그 지역에서 정리하게 하고 지금 필요한 건 뭔데? 지금은 어떻게 야권 통합으로 갈 거냐? 어떻게 진보정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거냐? 그래서 어떻게 이 판을 정말 승리의 판으로 가져갈 거냐야. 예. 자, 잊지 마세요. 응? 내가 오늘 되게 화가 났어, 아까. 내가 되게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나, 아까 이 김광진 의원 오기 전에 내가 이 판을 확 크게 키우려다가, 김광진 의원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살 인트로 하면서 시간 끌었던 건데, 하여튼 그래도 막판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지금 바른 방향으로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 정청래가 사과 안 하면 난 정청래 버려야 된다고 봐. 그 정청래가 주승용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난 정청래를 쳐내야 된다고 봐요. 정청래는 그냥 독고다이야. 걔를 잃어도 우리는 큰 손실 없어. 그러나 주승용을 잃으면 호남 사람들의 서운함을 얻게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정청래를 버리더라도 주승용을 잡아야 되는 수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방송을 너무나 4시간씩, 그러니까 월요일날 2시간 하고 수목금 4시간씩 했어. 이번 주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볼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소위 그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야. 평상시에는 그 빠릿빠릿한 척 하다가 결정적일 때 욕은 먹을 짓을 해. 김현 의원, 여러분 얼마나 김현 의원 이뻐했어. 좋아했지? 그거 유가족이랑 술 먹은 것 때문에 그걸로 얼마나 당을 욕 먹였어. 그런 거. 정청래도 평상시에 집회도 잘 나오고 한 소리 잘하고 위헌이다.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내가 칭찬해줬잖아. 그러니까 4월 18일에 칭찬해준 거 아니야. 차벽은 위헌이다. 정청래 그거 잘했다. 그런데 또 사고 친 거 봐. 그러니까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잽잽잽 잘하다가 확 사고를 쳐. 싹 말아먹어. 그게 문제야. 제발 문재인한테 누가 되지 않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문재인이 힘들 때 그땐 나서서 싸워. 그러나 지금은 이미 솔직히 얘기해서요. 지금 문재인이 처음에 뭐 당대표 물러나라 어째라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럴 때는 조용했잖아. 그러다 문재인 사퇴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가닥 잡힌 다음에 공갈치지 마라 뭐 이러고 나온 거 아니야. 제발 문재인이 힘들 때 굳은 일 하면서 문재인 지키는 모습 묵묵히 좀 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잘 나갈 땐 좀 빠져 있어 뒤로. 그게 문재인을 돕는 거야. 자, 이번 주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예, 5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수목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광진 의원 덕분에 또 이렇게 간만에 시청률이 또 회복되고, 나는 지난번에 김광진 의원의 인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세월호의 인기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3,600명까지 쭉 들어와서 보는 걸 보니까 김광진 의원의 나름 동원력이 있네요. 예. 우리 김광진 의원 다음에 또 오기로 했어요. 예. 언제 올진 비밀. 예. 언제 올진 비밀이고 언제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언제나 기대하면서 기다리세요. 예.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방송, 예, 오늘 방송 재방송 내일 낮 2시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낮 2시부터 한 주간 재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예, 그 재방송 쭉 보시면서 망치가 무슨 얘기 했나, 이 망치가 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썼는가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어요? 들을만 하셨다라면 추천 3132. 우리 저기 김광진 의원님 덕분에 추천이 그냥 3,000개 넘었네요. 오늘 설사할 사람은 한 400명밖에 안 되네. 아까 3,670명 정도 봤는데 오늘 밤 녹색 설사 한 400명만 하겠네. 근데 설마 아직까지 추천 안 한 건 아니지? 우리 방송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면 새반스에 녹색 설사한다. 자,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3,21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망치부인 방송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으로 망치부인이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소송을 당하더라도 두렵지 않게, 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팟캐스트와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여비고님, 풍행국님, 참세상 세월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이 이번 주에 길어갖고 고생하셨죠? 네. 자, 여러분, 그 문재인 대표더러 약하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강하잖아. 너무 많은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있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요. 나는 그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하에 나는 딱 그 전략가 하나만 보충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럼 망치의 역할은 뭐냐? 나의 이상형은 조자룡이야. 나의 이상형은 조자룡. 이 지지 않는 장수. 예. 자, 망치 부인을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우리 저기 야권, 나는 지금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의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문재인 자르고 다른 놈을 앉혀봐. 내가 볼 때 문재인보다 나은 카드는 없어. 현재 문재인이 완벽한 카드는 아니야.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 중에 문재인보다 나은 카드는 없어. 그러니 문재인이라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았죠? 더 이상 문재인 까지 마라. 문재인 까는 건 뭐냐면, 일단 네가 새 이불을 쫙 깔고 누워가지고 입안에 그 양파즙과 간장과 식초를 가득 입에다가 뿜은 다음에 그걸 쭉 누워서 뿜어. 문재인 까대는 건 바로 그 결과가 똑같은 거야. 양파, 식초, 조정간장을 입안에 가득 물었다가 뱉어가지고 새 이불에다가 요절 내는 거. 그게 당신들이 지금 문재인 까대는 거야. 일단 문재인은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로 써야지. 그렇지, 까나리 액젓.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바가지가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담기는 물의 양이 다르대요.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감동했다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그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귀가 보물인 거야. 여러분의 듣는 귀, 여러분의 열린 마음이 이 방송의 감동의 양을 결정합니다. 내 새끼들 들어올 때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자, 하여튼 감사합니다. 망치부인 다음 방송은요, 월요일 오전
11시, 예, 11일 오전 11시 망치부인 돌아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 11시에 만나요. 아휴. 오늘 김광진 의원 오는 거 내가 철저히 비밀에 붙였잖아. 깜짝 놀랐죠? 김광진 의원 오는 거 내가 오늘 철저히 비밀에 붙였는데 깜짝 놀랐지? 아이, 다음에 와가지고 김광진 의원 오는데 왜 안 가르쳐줬어요? 앞으로도 못 가르쳐줘. 왜냐하면 그거 가르쳐주면 저기 못 오게 회의 잡는다니까 저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 김광진 의원, 예, 초청 방송 지금부터 틀어드릴게요. 처음부터 봐야 돼.